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 이번에 11조 이상을 편성했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있지만요. 여기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혜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먼저요, 7살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40만원 쿠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께서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 그렇다면요, 자녀 한 명당 40만원어치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시면요, 가격의 10%를 돌려받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을 정했고 이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얼어붙어 있는 소비심리 그리고 경기 침체를 깨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4개월 동안 아동수당 대상자 만 7세 미만에게는요, 한 사람당 4개월 동안 10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총 40만원이 되겠죠. 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도요,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4개월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액수는 달라지는데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가구의 경우에는요, 한 달에 월 13만원, 1인 가구는 한 달에 13만원, 2인 가구는요 22만원, 3인 가구는 29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을 각각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전기를 덜 쓰는 고효율 가전기기를 산다라고 한다면 10%를 환급해 주는데요. 한도는 30만원 내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요, 따로 확정해서 공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일단 여러분께서 가전제품을 사야 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다면요,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시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요, 에어컨이나 냉장고, 냉온수기, TV 이런 품목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요, 3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셨을 경우에 소득 공제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신용카드는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이 되고요,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요 30%에서 60%로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던 분들은요 40%였던 것이 80%까지 소득 공제가 적용이 되니까요,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요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는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써야 하는 점이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요, 3월에서 6월에 자동차를 사시게 되면 개별 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동차를 구매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요, 최대 100만원까지 개별 소비세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요, 3월에서 6월 사이에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개별 소비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는 점도 꼭 체크하시고요. 또 지역축제나 관광명소에 방문하면 10만원짜리 국민관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감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축제를 간다거나 관광을 다닌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방역과는 약간 어긋나는 정책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요. 지역축제 관광명소 방문 10만원짜리 국민관광 상품권,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상품권은요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SNS를 통해서 인증한 방문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6만 명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는데요, 참 이 정책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여러분께서는 참고는 하시되요,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번 추가
추가경정 예산에서 임대료 인하 지원 정책도 있는데요. 우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민간 임대인에게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정부가 부담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렸다라고 한다면요, 내린 임대료의 값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을 해준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임대료를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임대료를 크게 낮추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소유 재산의 경우에 임대료 요율을 기존의 3%에서 1%로, 지자체는요 5%에서 1%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임대료도요 6개월간 20%에서 35%가량을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방역 활동을 위한 예산들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감염병 방역 체계 보강 그리고 고도화를 위해서 2조 3천억을 편성했고요.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해서 2조 4천억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피해 점포나 전통시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요, 임대료 인하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총 예산 2조 4천억을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까지 민생 고용 안정 지원으로 3조를 편성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소비 쿠폰, 특별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바우처, 이런 기존에 시행해 오고 있던 제도를요 확대 시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청년에 대해서요 추가 고용 장려금을 편성했고 취업 성공 패키지나 두루 누리도 확대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존에 활용하고 있었던 정책이 있었다면요,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요, 변화된 추가경정 편성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되었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고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또 혹시 주위에서요 이런 정보를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런 정보를 꼭 공유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